안녕하세요 여러분, 절대개념의 박중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상가함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스텝 1부터 볼 건데요. 세타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 동경이 존재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2분의 세타가 어디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3, 4분면은 여기거든요. 예, 여기란 얘기는 파이부터 얼마냐면 2분의 3파이에 존재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얘는 파이보다는 크고 또 있잖아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거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각을 정의할 때는 어떤 걸로 정의하냐면 일반각으로 정의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사이에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냐면 2n 파이가 더 더해져서 여기하고 2n 파이가 더해져 있는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돼서 이게 바로 3, 4분면에 존재하는 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굴 찾는 거냐면 요 2분의 세타에 대한 값을 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바꿔보죠. 자, 2분의 세타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는 n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인 거죠. 뭐 이게 90도하고 135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이 넘어가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그 실제로 n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하고 얘가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꼴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 보면 2분의 파이 가셔서 2분의 파이부터 여기서 작은 요쪽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 되니까 여기는 2, 4분면을 얘기하게 돼요. 그쵸? 두 번째 이제 n이 1 넣었다고 생각할게요. 딱 넣으면 1 넣으면 이렇게 파이하고요. 파이하고 2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세타라는 것은 이번에 뭐냐면 이게 파이에다가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계속해서 이게 쉽게 생각할 때 여기 보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놓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4분의 3파이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읽어낼 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만큼 와서 2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여기 왔죠. 여기까지 일단 온 거고 얘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2파이니까 2파이 가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쪽에 와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4, 4분면을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n이 2라면요. 여기 2파이하고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는 이 상태에 2분의 세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녀석이 뭐냐면 여기가 2파이니까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이게 2파이에 가서 이렇게 그 2파이 가서 올라간 거하고 1파이, 2파이, 3파이에서 올라간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2, 4분면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2, 4, 2, 4 반복되는 모습이 되니까 이걸 해봤을 때 우리가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부채꼴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넓이가 이 넓이와 2r인 부채꼴. 그러니까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쭉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2r이라는 거죠. 여기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죠. 여기 넓이와 여기 S1 넓이와 S2의 넓이가 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가 세타라고 볼게요. 여기 세타.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요 S2라는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2R의 제곱하고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2R을 넣어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 S1하고 두 개 같은 거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 R의 제곱하고요. 여기는 4니까 2 R제곱 세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R제곱 지워지면 세타라는 건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는 건데 이거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쭉 90도가 돼 있는 거에 부채꼴 딱 있고 2R 있고 여기 2R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R에다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레 길이 L이라고 볼게요. 이거 둘레 길이 L은 4R하고 플러스 여기 지워져서 파이 R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상수 AB가 얼마냐면 얘가 A가 되겠고요. 요게 B가 되겠죠. 자, 문제는 B분의 A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R분의 4R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둘레길을 확인해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넓이 공식은 여기가 L이 있다면 2분의 R, L이라는 게 있고 2분의 1에 R제곱 세타가 있는데 여기가 L이라는 게 R 세타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1.5와 P가 마이너스 12.5가 있는데 12,5가 있는데 동경 P가 나타나는 걸 세타라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면 P가 12,5니까 이게 원 하나 그려보시면요. 이 원 안에서 여기가 쭉 요 점이 여기가 이제 이 점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점이 마이너스 12,5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점이 딱 있는데 여기까지 가 있는 요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된 게 요게 세타라는 거죠. 이렇게 세타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뭐 이러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5고요.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13이 되겠죠. 길이가 딱 수직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죠. 요게 여기 자리가 사인 세타 콤마 여기에 13이니까 13 사인 세타하고 13에 여기가 좌표 이쪽부터 보면 이 P점을 표현해 보면요. P점은 13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13에 사인 세타라고 쓰는 게 바로 이게 X, Y다 하는 게 바로 이게 상관없이 정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건데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요 각이 이 각을 세타를 볼 건데 사인 세타를 그냥 여기서 이 도형에서 읽어보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13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13분의 1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사인은 이 사인의 지금 의미가 y좌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고 여기는 코사인 좌표는 음수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여기에 이 모습이 이게 생성은 되겠죠. 이런 모습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인 세타하고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넣어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13분의 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1 플러스 여기다가 탄젠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탄젠트라는 자체 있잖아요. 탄젠트라는 자체가 기울기라는 단어거든요. 기울기인데 어떤 기울기냐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에 대한 기울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정의상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니까 얘분의 얘 읽어낸 거죠. 그래서 지워져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읽어내는 게 여기 원하는 값이 되니까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5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쪽에 있다는 건 탄젠트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탄젠트 값도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13분의 5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2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5에서 12 뺀 게 7이니까 7 된 게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값이 되겠네요.
물어보는 값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념을 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여기에다 있을 때 이 좌표가 어떤 원상에 딱 있을 때 있잖아요. 이 점은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모두가 양수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다. 그다음에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다. 예, 코사인만 양수다.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보통 뭐 얼싸 안고 뭐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외울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단위원상의 정의가 한 세타가 있을 때 이게 이럴 때 이게 x, y인데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정의상 x 좌표의 이름은 코사인이고 y 좌표의 이름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표가 일로 오면 코사인은 x 좌표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다 음수고요. 이 안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사인은 정의상 y니까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고요. 탄젠트라는 것은 기울기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양쪽은 양수, 이렇게 있는 건 음수니까 이걸 그냥 그 탄젠트는 기울기, 사인은 y좌표, x는 코사인, 이렇게 x좌표, 코사인 x좌표 이렇게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확인해도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다음식을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 사인의 제곱 여기 보면은 이런 거죠. 일단 여기에 식을 딱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식으로 그냥 요약이 빨리 되죠. 예, 이거하고 지금 요게 이제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여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사인의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일단 있고요.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라고 여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썼는데 곱하기니까 그냥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식을 정리해 보면 이 전개해서 이제 식을 확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도 지금 상황이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냥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하면 2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2라고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라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나타나 있는 거하고 얘하고 읽어내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 정리한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한번 더 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된 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이게 1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둘이 지워지죠. 이 식에서 오든 이 식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워졌죠. 근데 얘랑 얘 똑같이 지워지니까 얘는 그냥 1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을 정리하든 답은 1로 귀결되니까 편하신 거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식을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쪽이 조금 더 쉽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인데요. 5번은요. 사인 x 빼기 코사인 x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곱셈 공식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얘를 인수분해의 뭐고 차가 나타나는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하고 빼기 코사인 세타 이런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니까 우리가 이 녀석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도 이미 알고 있네요.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뭐 할 거냐면 그냥 양변 제곱해 보자 이거예요. 양변 제곱해 보면 사인의 제곱 세타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죠. 이게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합쳐서 1이죠. 1 빼기 2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얻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넘어가면 4분의 3 되죠. 나누면 되니까 8분의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자, 이걸 얻었으니까 뭐가 된 거냐면 늘 값을 얻게 된 거죠.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8분의 3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죠? 8분의 10을 되니까 16분의 11이라는 값으로 여기 얻어지는 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식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쓴 거죠. a 마이너스 b와 a 제곱하고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인데 6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식을 바꿔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부터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습 많이 했을 건데 사인에다가 4분의 9파이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사인에 이게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이렇게. 그쵸? 2가 됐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정의상 y좌표라는 뜻이거든요. y좌표라고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예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각까지 만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예각이 아니어도 결국 예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이 뭐냐면 y좌표가 2파이만큼 간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을 때 이게 됐어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다 음수가 되고요. 2파이 왔으니까 바뀌진 않고 사인에다가 이게 4분의 파이가 된다. 이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 됐고요. 하나씩 보자고요. 코사인의 3분의 4파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된 게 얼마냐 이렇게 푼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좌표상에 이번엔 얘가 누구냐면 x좌표잖아요. 코사인 x좌표니까 x좌표가 파이만큼 와서 더 갔대요. 3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x좌표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일단 음수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왜 나오죠?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게 이번에 얘네요. 탄젠트 4분의 3파이라는 거 130도 되는데 얘는 탄젠트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얘도 뭐냐면 얘는 뭐냐면 기울기라는 의미거든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파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1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도 뭐가 돼요? 음수가 되고요. 일단 음수가 됐죠.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다라고 쓰시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에 대해서 이제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에 대해서 여기가 뭐냐면 4, 46이니까 마이너스 4파이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해야만 이렇게 된 게 이제 총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4파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2파이, 4파이 돌고요. 1로 더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얘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니까 사인에 이게 마이너스 4파이가 된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된 건데 이의 모습이 된 거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또 얘만 보면 또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이게 양수가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식임상황은 얘하고 얘를 더해가라는 얘기죠. 이거 지워지겠죠?
자, 두 개만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으시면 전체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정의로 확인해 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역학 공식이나 뭐 나머지 공식들도 외워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외우는 것보단 정의대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외워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요. 최대값이 최소값이 주기가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y는 여기에 a의 코사인하고 bx 플러스 2분의 파이 하고요. 예, 플러스 c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y는 여기가 이렇게 a의 여기 a보다 그냥 어떤 걸 쓸까요? m이라고 쓸까요? m의 코사인에 x가 되어 있고 플러스 c가 되어 있다면 최대는 얘 더하기 되고 최소는 얘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최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에 관여하는 건 누구냐면 최대 최소에 관여한 건 얘랑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4다라는 얘기는 최대라는 값은 이게 4라는 거는 a 더하기 c가 4라는 얘기인 거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최소값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주기가 파이다라는 얘기는 저거는요. 이 모양이 이 파이를 b라는 크기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b라는 것은 2가 된다라고 양수이니까 2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확인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둘이 더하면 없어지고 이 c가 2가 되니까 c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1이라면 a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a, b, c 값을 곱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6이라는 값이 1, 3, 2 곱하는 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기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f에 x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y는 f에 bx가 있다는 얘기는요. x축으로 비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x축 비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b가 1보다 큰 거라고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프상을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가 반 줄어든다는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가 있다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게 얘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 그래프가 파이인데 이게 2로 했다는 건 반으로 줄었다는 거니까 이게 파이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파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거죠. x축으로 이제 그 비배가 되는 거니까 이게 2가 되면 요걸 이제 표현이 좀 안 좋네요. 하여간 b가 1보다 크면은 이게 b분의 1배가 되는 거고 b가 1보다 작으면 b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예를 들어 2면 2분의 1배 줄어드는 거고요. 2분의 1이면 2배 늘어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해서 주기가 2파이에서 2파이에서 파이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b가 2가 된다면 반 줄어드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7번이었죠. 8번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번에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저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y라는 것은 a의 코사인에다가 b에다가 빼내면요. x 빼기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썼을 때 이거의 그래프가 바로 이거죠. 평행이동하도록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에 관여하는 애가 있고 최대 최소에 관여하는 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가 3이고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이라는 값이 나온 걸 그냥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봤더니 이게 코사인이니까 이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거든요. 이만큼이 한 주기인데 이렇게 봤더니 이만큼이 얼만큼이죠. 이렇게 2에서 얘 빼니까 파이죠. 이만큼이 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나오는 주기가 얼마냐는 거죠. 얘가 이 파이를 b로 나눠서 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이 주기가 파이 나온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2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2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이 평행이동이 이만큼이 됐네요.
여기 이만큼을 이동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얼마큼이냐?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B분의 C라는 게 얼마냐면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B분의 C만큼 이동했으니까 그게 3분의 파이가 된 거죠. 근데 B가 2니까 C라는 것은 3분의 2파이가 만들어지겠네요. 얘는 2였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A가 B가 C가 얼마냐면 A는 얼마죠? 3, B는 2,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워져서 얼마냐면 4파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놓으시기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얼마큼 이되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이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여기에서 이 식이 있는데 y라는 것은 2에 코사인 제곱 x가 있고요. 빼기 사인 제곱 x가 있죠. 3 코사인 x가 있는데 이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변형할 땐 여기 나와 있는 요걸 변형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얘를 바꿔서 넣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식이 얼마가 되냐면 2에다가 코사인의 제곱 x가 있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코사인 x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 정리할 건데 사실 여기에서 식을 정리해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시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코사인 x를 t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인 거냐면 코사인 x라는 게 쭉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이게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t라는 거의 존재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로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 범위 안에 되니까 얘는 3t의 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1인데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게 t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조건 하에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3에다가 t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제곱되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여기서 나타나 있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2분의 1이 딱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0일 때 마이너스 7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부터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1까지니까 여기 어디 1까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대략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쫙 그려졌는데 이랬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3하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니까 5가 되겠네요. 이게 5가 되고요. 여기 이제 모양이 되는데 얘가 궁금한 건 뭐냐면 최대치수니까 얘가 뭐냐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죠?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 여러분들 치환할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환을 주의하시면 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제 삼각부등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이 삼각부등식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코사인에 있고 여기 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1보다 작은 걸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2분의 x하고 빼기 3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변형해 보면 뭐냐면 요 2를 옮겨 보면 2분의 1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2하고 요 1, 요걸 이용하면 이렇게 푼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를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것을요. 그냥 크게 x라고 놓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의 x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범위가 얼마냐면 이게 x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2분의 x로 만들면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걸 보면은 얘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예, 3분의 2 파이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이게 x의 범위인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돼 있을 때 쭉 그래프가 있는데 요 코사인 그래프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이제 파이잖아요. 파이가 되는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얼마냐면 9분의 파이 이게 3분의 2파이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어디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뭐 하냐면 2분의 1보다 작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존재하는 건 이 범위 안에서밖에 없는데 또 2분의 1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2분의 1 넣었으면 쫙 봤을 때 여기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 쓰잖아요. 그럼 여기 3분의 파이가 돼 있고 이게 3분의 파이가 되는 요 그래프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보다 작은 쪽을 이제 딱 보면은 이 범위가 여기가 돼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자, x라는 건 어떤 범위가 되냐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예, x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x는 누구냐면 바로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해를 구할 때 누구의 해냐면 x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x에서 3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그쵸? 3분의 2파이 더니가 되고 얘는 넘어가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x라는 건 얼마냐면 2파이가 되고 한쪽은 3분의 4파이가 되면서 얘 x가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식이 안에가 복잡한 꼴이 될 때는요. 어떤 걸로 치환하세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치환을 하세요. 이렇게. 치환을 하시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얘가 이게 뭐냐면 존재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범위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 나와 있는 범위 갖고 마지막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서 다시 계산해주는 과정이 바로 삼각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듯한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죠.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